그 아까 최영국 선생님이 리영희 선생님 말씀을 먼저 했었는데 저도 뭐 사실 리영희 선생님의 저수를 거의 다 받고 제 뭐 어떻게 보면 사상의 은사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사목장 일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영국 선생님과도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리영희 재단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촬영 감독을 하시는 우리 김 감독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연결이 되고 결국 그런 어떤 흐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신영목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관계 그리고 아까 말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뭐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보다도 좀 가치 있는 아마 이런 그런 과정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요새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리영희 선생과의 관계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좀 말씀한다면은 그 신호목 선생님이 혹시 리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이사장님? 저 우리 저 김창원 선생님 혹시 들으신 건 아니면 뭐 최영목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그냥 사적으로 제가 전집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뭐 이현 선생님 그냥 사담 뭐 이현 선생님 내가 통 못 뺐다 뭐 이런 말씀. 그런데 이제 나오셔서 쓴 붓글씨 중에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그 한겨레 칼럼을 쓰셨죠. 전시회에도 그 출품을 했고 주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현 선생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접점은 별로 없었고 연배 차이가 12살이니까 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한참 그냥 한 세대는 아니어도 그러고 이영희 선생은 특성이 굉장히 그 약간 그 투사입니다. 투사. 예, 계몽의 선봉에 서서 그러니까 우상과 전면전을 벌리는 그런 투사의 상이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신 선생님은 그런 삶을 살다가 20년간 또 인간적인 담론 중심으로 뭐 세계를 보는 것도 뭐 물론 많이 여러 가지로 변화한 것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영희 선생은 그런 변화 없이 일관되게 그 자기의 어떤 독재 권력이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분단 체제라든가 이데올로기와 전투를 벌이면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네. 신영복 선생님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다가 이영희 선생이 중풍으로 쓰러지실 때까지 신영복 선생은 복권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붓글씨로 그걸 쓴 게 다였고 근데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두 번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오셨을 때 하고 전집이 나왔을 때. 그래서 두 번 작품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전했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걸 헤아리셔서 그 작품을 써서 전달했다. 뭐 거기에 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정신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최영국 선생님은 그 쇠기쌤 부산상고 은사 미술 선생님이시죠? 김영덕 화백 평전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그 뭐 이 지금 평전에 380쪽에 보면 김화백님 대표작 전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신은목 선생님이 이제 그 김영덕 화백과 이렇게 인연 그리고 뭐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소회 이런 게 실려 있는데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길래 물론 평전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이 됐겠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은 어떤 계기가 있길래 미디어 전공하신 분이 미술 작가의 평전까지도 맡게 되셨는지 물론 글 잘 쓰시는 건 알지만 그 좀 말씀해 주시고 언제 출간 예정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전 신 선생님 세기 평전을 쓰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은 직접 만났거든요.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형님, 사모님, 뭐 친구분 일부 그리고 이제 미술 선생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이제 만나는 건 당연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영도 화백님. 네, 김영덕 화백님이 이제 인터뷰를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살아 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저기 벽제였는데 근데 오후 2시에 시작한 인터뷰가 저녁 9시 반 돼도 안 끝나서 밥 먹으면서 이제 다음에 더 얘기하시자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그냥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였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신영복 선생님 관련된 얘기들도 있었고 이제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놀란 게 신영복 선생님의 고등학교 은사인데 이영희 선생님하고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거시기 산악회로 같이 사는 10년 이상 같이 다녔어. 그래서 사모님하고도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해. 지금도.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랬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파란만장한 전쟁 때 종군 기자를 하셨고 뭐 그 좌우 갈등 때 소년 빨치산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도 하고 이랬는데 더 중요한 건요. 김영덕 화백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님 기억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 선생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미술학원 할 때 물어물어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전시회 하는데 또 신 선생님이 가십니다. 이 양반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 선생님도 대단하신 게 신 선생님의 관계론의 핵심이 내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천구의 추억도 그렇잖아요. 내가 애들하고 관계를 만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만들어진다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건 관계가 아니야.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분 기록을 남겨주기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90세가 다 되신 노인네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노인들. 그래갖고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좀 모금을 해갖고 이거 좀 녹취를 하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 5명이 의기투합해서 돈을 좀 모아서 어떤 문화재단에 구슬 프로젝트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비즈니스 사업이 돼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게 이제 금천문화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누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이제 자비로 걷어서 거기에 이제 공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2달 정도 매주 한 6시간 뭐 이렇게 녹화를 했죠. 구슬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한 70시간, 80시간짜리가 이제 녹취가 됐고, 그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손을 보는 중이고, 올해 내에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민중미술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남기셨고 그리고 한국의 삽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화가거든요. 김병종 씨가 나중에 이제 압도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김세종인가? 예, 예. 하여튼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근데 화가 평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민중미술사나 사파사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화가가 아니라 1931년부터 2021년까지 사신 한 한국인의 처절한 혹은 치열한 삶을 그냥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든 농부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소개만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올해 연내 출간? 목표는 그분이 이제 3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출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현복 선생님이 이제 김영덕 선생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출소 이후에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러니까요. 예. 인사하고 뵙고 다시 그 인연을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계속 이어가신 셈인데 언젠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다가 저는 이제 이 김영덕이라는 이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제 초중고 시절에 신문 열심히 신문 소설 읽을 때 거기 사파에 늘 김영덕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의 꽃이라든가 뭐 유명한 거가 많았죠.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 별들, 별들, 별들의 아, 고향. 저는 그거 몰랐어요. 토지. 예. 토지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알고 있었는데 한번 저 신목 선생이 혹시 김영덕이라는 이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에 신문 소설 사파 그리시던 분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나한테 신목 선생이 이제 놀라시더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 그분이 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이 김영덕 선생님 뵀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영덕 선생님은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 시절에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 김창련 선생님도 김영덕 화백을 직접 만나셨을 때가 그렇죠. 아, 네, 예. 같이 뵀죠. 이거 참. 그래서 김영덕 화백의 큰 따님이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그 좀 챙겨주고 늘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모님하고 굉장히 각별하고 그렇게 신 선생님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따님도. 예. 또 좀 참 재밌는 얘기네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여쭤본 건데 아주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제 뭐 얘기가 좀 마무리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창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새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하고 뭐 계시잖아요. 여기 이사장. 뭐 제가 많이 괴롭혀 드리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 김영덕 화백 얘기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때고 들었을 때 선생님이 놀라신 말씀을 하셨는 거 보면서 우리 김창련 선생님이 수제자라고 주장하시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까지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제가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뭐 기억이 자꾸 안 나신다고. 요새 나이가 드셔서. 예, 그러면 그렇지만 근황은 기억이 나실 테니까. 자,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요새 좀 활동 늘 잘안 하던 하시니까. 대로 예. 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 몇 달 전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한국 대중문화사라는 책을 냈고 올해는 제가 제 책 중에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스터디셀러가 있어요. 스테디셀러가 아니고 스터디셀러. 공부하는 애들만 보는. 네, 그 책의 이제 개정판을 지금 내야 될 때가 지나서 이미 원고를 넘겨서 8월 말쯤에 개정판이 출간될 예정이고요. 또 뭐 저희 가정적으로는 제 아내가 그 음반을 냈어요. 그 김민기 선생의 또 동요들만 모은 음반을 내서 책과 음반이 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기 있는데 뒤에 저기 저 뒤에 저 바로 뒤에 끝내보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보라색. 그거잖아. 지금 펼쳐놨지 우리가 다. 이거 연출 아닙니다. 연출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었던 겁니다. 거라서. 우리 사모님이 보잖아요. 또 왜 그러세요? 이런 거는 알려야지. 홈쇼핑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하려고. 예. 연말에 아마 콘서트 하게 될 것 같고.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예. 한번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더숲 트리오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더숲 트리오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숲 트리오는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학교 교수 3명으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입니다. 포크 음악을 주로 하는 직장인 밴드인데 신현복 선생님 계실 때는 신현복 선생님과 함께 전국을 투어하면서 강연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신현복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우리가 나와서 콘서트하고 맨 마지막에 신현복 선생님 모셔서 넷이서 같이 토크하고 노래 부르면서 끝내는 이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했었고 그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예, 적어도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그 강당을 가득 채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꽉 찼어요. 기다리는 1인입니다. 아기다리 이제 고기다리. 신현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조금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2년간 넘게 거의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개점 휴업 상태였고 노래 부를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그 7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지금 공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재개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인 사회학과 김진업 선생이 올 연말에 정년 퇴임을 예. 하시게 돼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이제 온 건데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왜 위기지? 이제 퇴임하시니까 이제 자주 복귀 어렵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우리를 찾는 분들이 있는 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죠. 모여서 술 먹으면서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 왜냐하면 또 말씀 나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더습 트리오가 먼저 결성이 됐지만 그걸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한 게 사실은 신영복 선생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아이디어를. 결성하게 된 것도 네. 신현복 선생님 때문이죠. 신현복 선생님이 이제 지방 강연 이런 거 이제 나이 드신 다음에는 다니시기가 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혼자 다니시려니까 아무래도 좀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시민단체에서 2009년 말에 그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가들을 이렇게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모아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신현복 선생님이 나 혼자 가는 건 재미도 없고 또 강연 듣는 사람도 재미없으니까 더습 트리오랑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셔서 신영복 선생과 더습 트리오가 함께하는 강연 콘서트 이렇게 해서 전국 투어를 2년간 2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더습 트리오가 나름 팬도 생기고 자칭 그랬습니다. 아니 뭐 촛불 때도 나갔죠. 촛불 때도 나갔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또 좀 멤버를 더 이렇게 트리오라는 거 빼고 이제 좀 더 충원을 하시던가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지금 아까 말한 선생님의 그런 실천이라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렇게 보면 그 더습 트리오 활동할 때 신영복 선생님과 이렇게 뜻이 맞는 대중 예술인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고 그리고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영향이 되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 선생님과 교류를 이어온 예술인들에 대해서 우리 김창남 선생님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선생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중 예술인들 뭐 가수나 예. 배우나 이제 뭐 이런 분들 중에 신현복 선생님 책을 읽은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이 내심 신현복 선생을 존경하고 뭐 따른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연 콘서트에 와서 뭐 진행을 맡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셨죠. 자발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개그맨 김미화 씨라든가 배우 권혜요, 예. 또 뭐 김재동 이분들은 윤도현, 이은미. 예. 물론 그런 행사 때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거나 또 찬조 출연을 해주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제가 96년도에 이제 교수가 돼서 학교에 갔을 때 보니까 학교 워낙 작기도 하고 당시만 해도 조그만 그 변두리에 변방에 그야말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누가 연예인이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간 김에 내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연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콘서트를 학교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윤도현, 강산의 안치환, 아까 말씀드린 뭐 노차사, 저 한돌 노차사 이런 팀들이 와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뭐 정태춘 형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사실은 노게런티로 다 해준 거죠. 예, 그 그 쉬운 일 아닌데. 예. 신효복 선생님이 글씨를 써서 선물로 음. 근데 말하자면 그 개런티가 아니라 선물로. 근데 이분들이 다 그래서 신효복 선생님 글씨를 갖게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 학교나 또 신효복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감을 있었고 그래서 필요할 때 와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해주는 분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신효복 선생 정년 퇴임할 때도 그렇죠. 예. 뭐 저 한영애 씨라든가 강산의 안치환, 뭐 윤도현 밴드, 이 또 저 이지상, 저 백창호, 홍순관 이런 팀들 와서 다 공연을 해줬었고 또 다른 또 이은미 씨나 또 문소리 씨, 장준환 감독 이런 분들도 그 신복 선생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신복 선생 그 추모 콘서트나 이럴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참 그렇죠. 그 뭐 대단한 교류인데 지금도 선생님 저 김창훈 선생님도 그분들하고 연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이 김 씨가 있구나. 김 씨도 부탁드리면 돼. 저희 만남 이 프로그램 이 신용복과 사람들의 그분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구독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 그때마다 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우리 김창남 이사장님 자주 출연시키도록 제가 압력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마무리할 때 근데 한 두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끝내죠. 저기 일단 이제 김창남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게 저도 뭐 사무국장 하면서 궁금한 건데 전에 넷무라 아마 북콘서트적 성격으로 TBS 방송에 탁현민 씨하고 북토크에 예,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이제 추모 콘서트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그 추모 콘서트에서 추모자를 빼고 새로운 형식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매년 해도 좋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아. 이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데 탁현민 씨, 탁 교수는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고 다시 또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도 끝났고 했으니 우리 저 탁비서관과 함께 우리 이사장님께 해서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는 있으신지요?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났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더불어숲 활동의 사단법인 더불어숲 활동이 연장해서 신영복 선생의 삶과 뜻을 기리는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콘서트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야, 감사합니다. 홍대에 있는 한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는 자기 생일을 축제의 날로 해서 홍대를 막 들썩이게 하는 한경로.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신영복 선생님의 탄신일을 그렇지. 그거 해서 괜찮네. 그러니까 그런 하는 건 기억으로. 어떠신지 아유, 잠깐 뭐. 제안해 봅니다.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 아니 뭐 이런저런 생각을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그 진정이 돼 가는 상황이니까 요즘 이제 콘서트도 조금씩 다시 열리고 이런저런 이제 집회도 열리고 하는 거 보면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또 상황 자체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아까는 거시적인 지구적 얘기하셨습니다만 로컬한 대한민국의 상황도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행사나 이런 게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난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번 김창남 선생님 제가 한번 열심히 기대하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대담 이 더숲 TV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 출범에 있어서의 첫 번째 대담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마무리할 때 어떤 멘트를 이게 우리 인터뷰어에게 요청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쇠기쌤하고 인간적 교류를 해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개인적으로 감명이 깊고 가슴 울리는 감동적인 순간 하나를 꼽는다면 아까 뭐 천구의 축을 읽는 거는 책을 만난 거지만 뭐 그런 게 떠오른 게 있었다면 그게 어떤 순간인지 설명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그 자기 소회를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남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그 뭐 시간은 언제 드리겠습니다. 많죠. 그런 게 참 많은데 그런 기억들이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첫 출근 때 연구실 일부러 불러서 이렇게 담배를 권하시던 모습 또 기억이 나고 그 제가 이제 그 1900 학교 온 지 이제 한 2, 3년 됐던 무렵에 그 저희 아버지 칠순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저희 아버지가 당시 제 고향에 사실 때 신문을 중앙일보를 마침 구독을 하셨는데 거기에 신현복 선생 칼럼이 그 나무야 글이 실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 이제 내려갔더니 그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선생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읽는 걸 내가 봤다, 읽으시는 걸 봤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하다가 뭐 다음 주에 뭐 날짜를 잡을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날은 저희 아버지 칠순 때문에 내려가야 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갔더니 아버님 칠순에 이거 갖다 드리라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래서 그걸 제가 갖다 표고를 해서 선생님 아버님 방에 걸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에 실린 신현복 선생 사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부탁드린 게 아닌데 그냥 신현복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인가 내가 독일에 이제 안식년으로 그 전에도 2006년에도 그랬구나. 네, 가게 돼서 외국에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도 신현복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글씨를 여러 점을 그때는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질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이런 걸로 좀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편의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있으면서 그 뭐 영국인들, 독일인들 그 신세진 분들한테 설명을 물론 했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 글씨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면서 선물을 드렸죠. 너무 좋아하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참.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신현복 선생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을 잘 안 놓는 분이다. 이렇게 늘 말을 높이는 분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도십 트리오와 함께하는 지방 공연을 가서 공연이 끝나고 이제 대기실에 서로 이제 그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전혀 이제 이런 데 오실 분 같지 않은 분이 찾아왔는데 신현복 선생이 딱 보더니 야 너 아무개 아니냐? 딱 말을 그냥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얼싸안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이제 재소자였던 거죠. 그분이 찾아와서 그 공연을 보고 일부러 대기실까지 찾아왔고 그걸 선생님이 보면서 바로 말을 놓으면서 바로 그 당시의 그 관계, 감옥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면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괜히 울컥 하더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옆에서 들어도 좀 눈시울이 좀 뜨거워집니다. 그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 젊었을 때는 감동을 못 줬지만 지금 뭐 더 진하게 감동이 오는데요. 자 우리 최영묵 선생님. 전 뭐 아까 뭐 말씀을 드린 것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그
작품을 나눠주시거나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이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큰데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고 이제 전달자 역할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탁하면. 근데 기억하는 거는 제가 이제 결혼식 때도 이제 글씨를 하나 부탁을 해서 청첩액을 썼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써주셨어요. 큰 작품으로. 뭐 가보로 물려주라. 굉장히 큰 거를 써주셔서 예. 감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성공회대 옆에 시흥이라고 했는데 시흥에 자치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창간하면서 그 사장이 굉장히 그 전북 장수 출신의 굉장히 그 자수성가한 조그만 기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대가로 우리 과에 장학금도 내놓고 막 그랬었는데 자치신문 제호를 써달라고 그 사람이 전화 와서 선생님한테 부탁만 했어요. 제호를. 근데 그럼 내일쯤 뭐 한 시간도 많이 못 드렸는데 내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10가지도 더 써놓으신 거예요. 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맞아. 가론지 맞아요. 가로로도 예, 써놓으시고 예. 세로로도 쓰고 글씨도 좀 크게도 써보고 이렇게 변화를 다 주고 이거를 그 사람 보러 골라 쓰라고 해라. 그 마음. 예.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소에 많은 부탁이 들어오고 그걸 이렇게 쓰시니 뭐 몸이 힘드신 거죠. 힘드셨는데 참. 또 OBS에서는 한번 그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이 신성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여전히. 근데 아직 후원회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반드시 이제 넣을 건데 그 무슨 프로그램을 그 열하일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큐를 만들었는데 ITV에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써달라고 이제 어이고. 거기 중간 중간에 자막 같은 거를 그래갖고 나는 이게 부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와서 부탁하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이렇게 많은 걸 써달래지? 그래갖고 저는 선생님으로 그 거절하셔라 이거는. 근데 정말 그걸 내색을 전혀 안 하시고 그것도 명조와 꼬딕 나눠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 중간에 타이틀이 한 번 명조가 들어가면 밑엔 꼬딕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데 각각 2번씩 쓰는 거야. 왜냐면 얘들이 어떤 걸 꼬딕으로 선택할지 명조로 할지를 판단을 니들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명조가 되면 이거 꼬딕이 되니까 두 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참 나중에 걔들이 무슨 이렇게 미안하니까 뭐 옷도 사갖고 오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보답이 될 게 아닌데 또 옷 사갖고 오신 걸 고맙다고 또 받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웨어 같은 걸 사갖고 왔어요. 야 내가 이게 옆에서 선생님한테 못할지만 자꾸 그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글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글씨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강의하시지 글씨 자기 생각만 한 어떻게 건데 그렇게 하셨을까? 참 죄송하죠. 그것뿐이 아니고 또 이제 송화문동자라고 내 방에 큰 그 액자가 있어요. 그 중국의 뭐 남경에 있는 서예가 진계중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게 초서로 쓰여져 갖고 글씨를 내가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유학생인데 아버지가 서예가라서 이제 갖고 온 글씨인데 걔가 졸업하면서 중국 가면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초서라. 그래서 신여복 선생님한테 가지고 내려갔어. 그랬더니 거기 이제 손님이 있으니까 금방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는 교수라고 저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오라고 올려보내고 이제 가고 나서 전화를 하셨어. 내려오라고 이제 갔더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가도가 쓴 송화문동자인데 이게 어떤 뜻이다까지. 그러니까 그 세세한 배려라는 게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쌓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요즘도.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가고 복한 부탁했단 말이죠. 외부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사셨으니 뭐 힘드셨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감동이 아니라 수시로 감동이네. 어? 뭐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선생님 마지막 2005년 더불어수 모두 모임 때 오셔서 이제 투병 생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전 너무도 감동적인 게 저희들 다 우는데 선생님 우시지 않더라고. 담담하게 열심히 투병을 하고 잘 되면은 좋지만 잘 안 돼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는데 우리 보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때 저는 자꾸 떠오르고요. 아, 우리 내가 존경했던 신혜목 선생님이 진짜 스승님이시고 아, 진짜 저런 어떤 상당한 수행이 된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지금도 두고두고 잊혀지진 않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회원으로 나오신 최우룡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세요. 아유, 저 이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기만 했어요. 제가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역할을 다음에 역할 잘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 좋은 친구들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정 국장도 얘기했지만 요즘 참 그 우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울한 분들. 그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즐겁게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숲에서 함께하면 즐겁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수로 오십시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